이번 시간에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서비스로 이제 이해하고 서비스로 사용한다. 서비스 관점에서 이제 이걸 설계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얼마 전까지는 이제 소프트웨어 하게 되면 코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제품, 프로덕트처럼 생각이 됐던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그것이 지금은 이제 그 하나의 서비스로서 이제 생각되어지는 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강의 목표는 이제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IT에서의 3차 산업, 3차 산업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고, 그게 이제 IT 서비스라는 관점에서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픈 API가 IT 서비스라는 관점에서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 예로서 이제 구글 맵스를 사용해서 이제 이러한 그 의미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에 대한 그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이라고 보게 되면 이제 크게 그걸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서비스라는 것이 이제 어디서부터 이제 등장했냐면, 우리가 이제 그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하면서 이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1차 산업 하게 되면 농업, 어업, 그다음에 축산업 이런 것들이죠. 이거는 실제 사람들이 손으로 인간의 노동력에 의해서 이제 가치, 경제적 가치가 만들어지는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2차 산업은 이제 제조업이죠. 공장들과 같이 뭐 이제 기계라든지 자동화 기기 뭐 이런 걸 써가지고 이제 뭔가를 막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기계의 어떤 생산성, 기계의 성능, 기계의 기능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3차 산업에 오게 되면 이제 서비스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뭔가의 어떤 그 조직이나 장비나 사람들에 의해서 제공되어지는 무형의 이제 서비스가 경제적 가치를 갖는 시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요새 학문 분야 중에도 서비스 사이언스라는 것이 이제 새롭게 이제 대두되고 있죠. 그래서 서비스라는 게 무엇인가, 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이 학문의 이제 주제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특히 이게 어떤 지식 경제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서 점점 더 이제 이런 무형의 서비스가 더욱더 중요하게 이제 되었습니다. 우선 1차 산업을 살펴보게 되면 농업이 있죠. 그 다음에 수산업이 있죠. 그리고 축산업 뭐 이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사람들의 역할, 사람의 노동력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건 뭐 자급자족 시대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2차 산업이 있죠. 이렇게 이제 공장에 의해서 대량 생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농업과 축산업, 수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에 의해서 생산할 수 있는 양 자체는 굉장히 제한돼 있죠. 정해져 있는데 이제 공장의 자동화 기계에 의해 생산되면 이거는 이제 생산량 자체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하고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나오고 생산 단가가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자동차 공장들이죠. 요즘에 자동차 공장 가면 뭐 인간보다 이제 로봇이 더 많은 일을 하는 이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제조업 2차 산업이죠. 이제 3차 산업에 오게 되면 이게 서비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서비스 중에 가장 발달한 게 이제 배달 서비스이죠. 그래서 맥도날드 제품 자체는 이제 제품이죠. 그래서 제품을 파는 건데 맥도날드라는 식당 자체는 그렇지만 이게 이제 이 배달시키기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서비스가 등장한 거죠. 그러니까 전화를 걸면 맥도날드를 이제 배달해 주는 거죠. 이 배달 자체는 이제 완전 서비스인 거죠. 이건 무형의 것이죠. 실제 제품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그 제품의 가치, 제품에 대한 사람들의 호감이 이제 증대돼서 결국은 어떤 이제 경제적 가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통카드 서비스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현금을 들고 다녔는데 요새는 이제 어떤 전자 그 회로가 들어가 있는 IC 칩이 들어가 있는 조그마한 카드만 들고 다니면 이제 그 현금으로 이제 지불할 필요가 없는 거죠. 거스름돈 이제 내일 그 돌려받을 필요도 없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런 이제 어떤 그 자동차 무슨 정비 서비스, 그다음에 자동차 빌려주는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무형의 이제 어떤 가치를 이제 창출해내는 거죠. 기존에 있는 어떤 제품이나 기존에 있던 생산 활동에 추가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이제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했을 때 이제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이런 1차, 2차, 3차 산업을 살펴보면 1차 산업을 하게 되면 이제 손으로 직접 코딩하는 거죠. 그래서 C나 Java 랭귀지 가지고 라인 바이 라인 코딩을 짜는 거죠. 그 다음에 2차 산업이라는 관점에 보면 요새 이제 개발 환경, 프레임워크 등등이 등장하죠. 이거는 이제 굉장히 많은 코드가 표준화된 방법에 의해서 이미 개발이 이제 되어져 있죠. 그게 이제 이클립스라든지 스프링 같은 예들이 될 수 있죠. 이클립스에 들어가면 수많은 라이브러리들이 코딩에 사용자 라이브러리들이 이클립스에서 이제 통합돼 사용될 수 있도록 이제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이클립스를 쓰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걸 가져다 쓰는 거죠. 그래서 이클립스에 들어가게 되면 무슨 웹 개발 내지는 무슨 뭐 이런 다른 어떤 특정 어플리케이션 도메인을 이제 만약 하게 되면 그 라이브러리만 이제 가져오게 되면 수많은 기존에 개발된 코드들이 이제 사용되죠. 그러니까 이제 코딩의 생산성이 엄청나게 이제 향상이 되고 또 굉장히 많은 자동화 도구들, 뭐 디버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하죠. 그리고 이제 3차 산업에 오게 되면 이제 이거는 소프트웨어가 제품이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서비스들이 이제 제공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인터넷 서비스들 있죠.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는 것이 이제 기술의 핵심 기술 웹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자, 과거에는 이제 이런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덤 터미널이라고 하는 이런 텍스트 기반의 이제 그 윈도우에서 직접 라인 바이 라인을 다 이제 입력을 해서 코딩을 하던 시절이 있었죠. 이거는 거의 1차 산업적 수준인.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이클립스와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내가 개발하려는 프로젝트 유형을 선택하고 뭐 라이브를 선택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코드가 자동으로 다 불려 들어와서 이게 이제 탑재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요걸 그냥 가져다 쓰게 되는 거죠. 이제 3차 산업적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이제 그 인터넷 서비스라는 것들이 나오죠. 지금 이제 많은 그 다국적 인터넷 그 서비스 업체들이 이제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터넷 서비스가 중에 하나, 내지는 아마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서비스일 수도 있겠죠. 구글 맵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맵은 이 URL을 딱 입력하게 되면 웹 브라우저 상에 딱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다양한 그러니까 다양한 지도에 관한 서비스를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구글 맵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코딩도 필요 없고 어떤 하드웨어 서버를 이제 실행시켜야 될 필요도 없죠. 어떤 라이브러리들을 뭐 어떻게 해야 될 필요도 없고 그냥 자신의 노트북 같은 것이 있고 거기에서 웹 브라우저가 있게 되면 웹 브라우저에다 이 URL만 딱 입력하면 이 서비스를 자동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이제 기술의 발전을 갖고 온 거죠. 그 다음에 기술의 발전보다는 이제 어마어마한 삶의 어떤 편리함이 이제 이걸 통해서 만들어진 거죠. 뭐 이런 거는 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뭐 다양한 뭐 서비스들이 지금 많죠. 핸드폰 안에는 지금은 이제 수도 없는 수백만, 수천만 개의 아주 편리한 앱들이 존재를 하고 있죠. 이거는 그냥 유저가 사용하고 싶으면 앱스토어에 가서 그냥 클릭 몇 번 하면 손가락으로 터치 몇 번 하면 내 핸드폰에 그냥 설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뒤에 어마어마한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어서 이것들을 수많은 개발자들이 이제 만들고 있죠. 유저들은 그냥 개발된 걸 그냥 가져 쓰면 되는 거죠. 뭐 애플 예를 방금 전에 들었고, 지금은 이제 구글에 대한 것도 있죠. 굉장히 많은 인터넷 서비스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아마존도 이렇게 있죠. 아마존도 이렇게. 물론 이제 애플, 구글, 아마존 다 유형이 좀 틀리고 목적이 틀린 인터넷 서비스이지만 동일한 특징은 이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내지 이 서비스가 돌아가기 위해서 사용자들은 뭐 특별한 역할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이미 존재되어 있는 서비스를 그냥 호출해다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인터넷 서비스를 이제 우리는 이제 한번 오픈 API, 이런 인터넷 서비스를 오픈 API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애플, 구글, 아마존 이런 이제 어떤 다국적 기업들에서 굉장히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 내지는 앱들을 제공하고 있죠. 자,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는가?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지만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오픈 API입니다. 즉 구글에서 만든 서비스, 완전 맵이라고 하게 되면 그 맵을 완전히 독립적인 제3자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공개된 인터페이스가 있어야죠. 그걸 이제 오픈 API라고 할 수도 있고 내지는 이제 서비스 API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외부의 어플리케이션, 외부의 서비스, external applications or services 이런 것들이 이 서비스 API, 오픈 API를 통해서 그 뒤에 존재하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랬을 때 이 외부에 있는 어떤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도 전혀 제약 없이 가져다 쓸 수 있기 위해서는 그 API가 어느 특정 회사 또는 어떤 특정 기술에 종속적이면 안 되죠. 모든 기술과 인터페이스에 관련된 모든 기술과 표준들은 다 공개되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 오픈 API는 사람들이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용되도록 보통 설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웹브라우저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오픈 API는 사람이 직접 하는 건 아닌 거고요. 그래서 사람이 만약 이런 오픈 API를 호출하고 싶을 때는 그때는 이제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죠. 그게 이제 기본적 방법입니다. 그리고 실제 오픈 API는 다른 임의의 프로그램들이 그 API를 불러서 이제 호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짤 수 있도록 개발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오픈 API의 핵심입니다. 자, 하나의 예제로서 구글 맵을 보게 되면 구글 맵은 저 뒤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에 이제 구글 맵에 대한 서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마어마한 이제 컴퓨터들이 어마어마한 저장 공간에다 데이터를 맵에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실행되고 있죠. 그랬을 때 그 안에 다양한 정보나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호출하기 위한 이런 API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구글이 제공합니다. 보면 뭐 directions, distance metrics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API를 다 정의해서 주면 외부에 있는 유저들,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쓰는 사람들, 그 다음에는 매시업 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죠. 이런 데서 이 API를 호출해서 그런 서비스를 이제 만드는 거죠. 오픈 API를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크게 이제 5개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이런 이제 자세한 정보들이 필요한데 자세한 정보들은 요 URL에 가게 되면 이제 구체적인 다큐멘테이션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제 그 예만 살펴보면 Directions API라는 것만 한번 간단히 살펴보게 되면 그 API 포맷은 여기 RESTful API 포맷입니다. 인터페이스 형태죠. 이거는 이제
그 웹 서비스 수업 시간에 이제 계속 이제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선 URL이 있고요. 그 URL 뒤에 보면 이 아규멘트들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parameter 1에 대한 value가 뭐고, parameter 2에 대한 value가 뭐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제 지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웃풋의 형태 뭐 이런 것들도 지목할 수는 있죠. JSON이냐 XML인가. 그리고 이때 이제 앞에 그냥 parameter 1 했는데 구글 디렉션스 API는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은 이제 그 파라미터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가장 핵심은 이제 오리진. 이거는 이제 디렉션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길찾기 인터페이스거든요. 그래서 오리진은 출발지, 데스티네이션은 목적지입니다. 이 센서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옵셔널한 거는 뭐 이게 다양한 어떤 그 추가적인 이제 파라미터 값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제를 보게 되면 이런 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구글 이제 그 URL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면 JSON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JSON은 데이터 포맷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포맷으로 이제 결과를 달라는 거고, 오리진은 토론토죠. 그러니까 토론토에서 출발해서 데스티네이션은 몬트리올이죠. 몬트리올까지의 그 경로를 이제 요청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그 인터페이스입니다. 요거는 이제 URL 상으로 해서 웹 브라우저에 직접 입력하는 거고, 요거를 이제 동일한 정보지만은 어떤 프로그램 인터페이스에다가 요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자세한 내용은 이제 수업이 진행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요 API 인보케이션을 웹 브라우저에서 또는 이제 프로그램에서 자바스크립트 코드, 자바 코드에서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그 명령어를 실행시키게 되면 결과적으로 넘어오는 정보가 이런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자, 맨 위칸에 있는 정보가 그 스테이터스가 오케이, 이건 성공한 겁니다. 요청받은. 이건 이제 결과의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그래서 이제 그 루트가 나오죠. 그러니까 경로가.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무슨 I-40 West 뭐 이런 정보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뭐 Start Location 뭐 이런 정보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 구글 맵을 사용해서 코딩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해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는 자세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아까 걸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그러니까 웹 브라우저의 URL 윈도우에다가 요 정보를 입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URL 그 다음에 뒤에 이제 퀘스천 마크 뒤에다가 파라미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라미터를 주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웹 브라우저가 그 정보를 받아다가 이 윈도우에다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요 넘겨오는 JSON 데이터인데 이거를 이제 자바스크립트 같은 코드를 짜서 이제 분석을 하고 그래피컬 이미지 같은 걸 만들어내는 것들이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이런 것이 이제 그 오픈 API, 그 다음에 인터넷 서비스라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거, 요즘 시대의 인터넷이라는 것을 뭐로 볼 수 있냐면 결국은 오픈 API하고 이제 매시업을 갖고 있는 인터넷은 이런 이제 레고 블록의 비유로 이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다양한 이제 레고 블록 피스들이 있는 거죠. 이거는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이제 다양한 서비스들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것들이 이제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서비스들인 거죠. 이것들이 이제 동적으로 선택되고 통합되어져 가지고 실제 이런 제품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그림들이 실제 레고를 가지고 만든 것들입니다. 이게 굉장히 진짜처럼 만들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이게 서비스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새롭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인터넷의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런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을 만드는데 노력이 되고 지금은 이제 서비스로 다 공개가 되니까 물론 아직도 저런 컴포넌트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것들을 이용해서
오른편에 나와 있는 이런 이제 새로운 가치의 서비스를 만드는 일들이 하고 있는 거죠. 자, 요약을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의 이 IT의 시대는 이제 3차 산업, 서비스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IT 산업들은, IT 기업들은 이제 사용자들에게 소프트웨어 패키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시대가 아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문서 작업 소프트웨어로는 구글 닥스가 있고 MS 워드가 있죠. MS 워드는 대표적으로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팔던 소프트웨어였고, 구글 닥스는 대표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는 그 제품이었죠. 그래서 사용자들 입장에서 구글 닥스라는 소프트웨어를 자체를 볼 기회는 없습니다. 그 소프트웨어가 존재하긴 하죠. 존재하긴 하지만 뒤에 어딘가에 있는 구글 서버 내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 실제 사용자들은 그 소프트웨어가 뭔지도 모르는 거죠. 대신에 MS 워드는 이 CD를 사가지고 그걸 자신의 PC나 노트북에다 설치를 해야죠. 설치 실패하면 못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패키지와 서비스의 차이입니다. 결국은 인터넷 서비스가 승리하는 시대로 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오피스 365라고 그래서 MS 워드 내지는 MS 오피스를 구글 닥스와 같이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서비스하는 제품처럼 자꾸 이제 이렇게 바꿔가고 있는 거죠. 그런 형태로 이제 변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제 뭐 패키지를 깔고 그런 일들을 가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 이제 구글 닥스를 닮아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자, 서비스는, 그래서 이제 서비스가 뭐냐고 살펴보게 되면, 서비스는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그 뒤에 이제 그걸 실행하는 서버, 그 다음에 실행, 그리고 유지보스, 업그레이드까지 모든 것이 이제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구글 맵스는 단순한 구글 맵스의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구글 맵스가 실행되어지는 서버, 그리고 그 실행 환경, 실제 이제 실행도 되고 있는 거죠. 유지보스, 업그레이드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지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 뭔가를 많은 일을 과거에 했어야 되는데 그것들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서비스라는 것이 그러니까 IT 분야의 3차 산업인 거죠. 이게 대대적으로 확대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서비스라는 것은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현재 삶에 사용하는 어떤 전기나 그 다음에 지하철 같은 이런 어떤 우리 삶 속에 존재하는 어떤 인프라 같은 것들이죠. 서비스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우린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유지 보수가 되고 이런 것들은 필요 없는 거예요. 사용료만 좀 내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3차 산업적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픈 API라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제공되어지는 그러니까 인터넷 서비스들이 다른 서비스, 다른 유저들, 다른 어떤 그 소프트웨어들에 의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서비스를 이제 공개하는 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 놓고 그냥 거기에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서비스들과 연동이 되고 다른 서비스 호출이 돼서 더 큰 서비스, 더 다양한 서비스로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연계되어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픈 API는 어떤 존재하는 서비스가 다른 서비스들과 리믹스 되는 것들을 이제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서비스를 확장한 내지는 그 개선시킨 내지는 확장시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IT 컴퍼니들이 결국은 오픈 API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협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이제 롱테일 비즈니스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국은 이 오픈 API, 인터넷 서비스, 매시업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구현이 돼줘야 되는데
그 구현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사용되는 기술이 웹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건 시스템 테크놀로지죠. 그래서 그런 오픈 API, 메시업과 같은 그런 컨셉, 모델들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이죠. 그래서 이 웹 서비스는 기존에 이제 존재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어떤 이제 다른 서비스들에서 사용될 수 있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엔 다른 서비스하고 통합되기도 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픈 API나 매시업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웹 서비스는 철저하게 공개된 내지는 이렇게 그 퍼블릭한 스탠다드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HTTP, XML, 뭐 이런 SOAP, WSDL 뭐 이런 것과 같은 것들만 사용하도록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